안녕하세요. 역사 바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번 회에는 후쿠자와 유키치의 일액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일본의 계몽사상가이면서 교육가, 저술가입니다. 1935년에 태어나고 1901년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생애를 조선시대에 맞춰 보면 조선 헌종 무렵부터 을사조약 이전 대한제국 시기까지 이어집니다. 그가 성인이 돼서 활동을 시작하던 시기는 조선에서는 대원군이 집권하고 쇄국을 강화하던 무렵에 해당합니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규슈의 나가츠라는 도시에서 하급 무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 오사카로 가서 공부를 하다가 다시 나가츠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소년기에 나가사키로 가서 당시에 많은 젊은이들이 배우던 포수를 배우고 난학, 즉 네덜란드학을 공부했습니다. 1858년에 에도로 갔는데 거기서 난학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곧 난학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즉 세계의 중심이 네덜란드가 아니고 그가 알고 있는 네덜란드어가 당시에 도래한 지식을 이해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 그 세계의 중심이 미국과 영국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고 세계의 지식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언어가 바로 영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어 영어 사전을 구해서 거의 독학으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막부의 통역을 찾아가서 사사를 하기도 해서 영어를 회화까지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합니다. 후쿠자와는 25세 무렵에 시작해서 3차례에 걸쳐서 미국과 유럽을 방문했습니다. 1860년에 처음 미국을 다녀왔고 1862년에는 유럽에서 여러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홍콩을 거쳐서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독일, 러시아, 포르투갈 등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867년에 미국을 방문한 것이 세 번째 서구여행입니다. 서구여행을 하고 나서 그는 자신이 관찰한 서양 문명을 책으로 기록해서 일본에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후쿠자와는 문명과 교육에 관해서 자신의 철학을 형성했고 그 사상도 책을 통해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쓴 서적, 저서들 중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친 저서로는 1866년에 나온 서양 사정, 1872년에 나온 학문의 권장, 1875년에 나온 문명론의 계략 등이 있습니다. 조선에서 대원군 집권 3년째이면서 쇄국 정책을 강화하고 병인양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발생하던 해인 1866년에 처음 발간한 책 서양사정, 이 책은 1862년에 유럽을 방문하고 돌아온 후에 그 전에 미국에 갔던 것 포함해서 유럽에서 실제로 보고 느낀 점을 기록한 책으로서 서구의 발전을 일본인에게 전한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초판 15만 부를 판매할 정도로 일본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적판까지 합하면 모두 25만 부가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학문을 권함이라는 책은 일본인의 전통사상과 관습에 비판을 가하면서 메이지 정부의 개명정책을 지지하고 그 이해방법을 계몽하는 책으로 당대의 텍스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문명론의 계략은 당시에 일본의 반문명화 상태에서 문명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일본의 당면 과제에 대해서 세계사적 비전을 제시한 책이었다고 합니다. 정열적인 저술을 했던 후쿠자와는 수많은 저서를 남겼는데 그 주제들은
다양합니다. 입헌군주제, 개인의 자유, 권리 보장, 사회개혁, 언어개혁, 의무교육론, 여성 권리에 관한 주제 등이 있습니다. 만년에는 자서전도 남겨서 1902년에 출판되었습니다. 후쿠자와의 저서들은 일본인들에게 압도적인 영향을 미쳤고 메이지 유신 전후에 일본 사람들의 개화사고 형성에 결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술 활동에서 시작한 그의 노력은 메이지 유신 전후에 일본인들의 개화를 이끄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서적 저술은 물론이고 언론기고로 그리고 연설로 나아가서 근대적 대학도 설립하고 신문사를 창립하는 등으로 해서 일본 근대화의 일본인 불멸의 스승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후쿠자와는 훗날 일본 최초의 사립대학이 되는 게이오 의수, 게이오 기숙구의 설립자입니다. 과거에 일본에는 학교가 기부와 후원에 의존해서 운영되는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전통을 깨뜨려서 이 학교가 등록금을 받고 학교 행정을 조직화하는 근대적인 방식으로 체계화시켰습니다. 후쿠자와는 언론 활동으로 영향력 있는 신문을 창간했고 정기적으로 기고했습니다. 1873년에 언론사 메이로쿠사를 설립해서 동인들과 함께 계몽운동을 했고 1882년에는 지지신보라는 신문을 발행했습니다. 그는 많은 기고문을 썼는데 정부에 빌붙으려는 자들을 악의 무리들이라고 비난하고 개인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글을 많이 썼습니다. 또 일본인이 문명의 정신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글도 썼습니다. 근대 세계의 특징은 서양의 물질적인 성취가 아니라 문명의 정신이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후쿠자와의 이론을 보면 서양의 기술 문명만 받아들이되 정신 문명은 우리 동양의 것을 지키자는 이론이 허구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처음 해외여행에 나섰던 1860년부터 1901년 눈을 감던 그날까지 후쿠자와는 19세기 일본의 어뜸가는 근대화주의자라는 명성을 누렸습니다. 문화적인 문제와 공적인 문제에 관한 평론과 저작을 끊임없이 발표한 논평가로서 그의 영향은 메이지 일본에 획기적이었습니다. 메이지 정부에서 일할 것을 제의받기도 했습니다만 평생 공무에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제야에 있으면서도 헌법, 황실전범, 교육치거, 군인치교 등의 초안에 모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활동 무대는 정부 밖이었고 학문연구와 계몽사상 교육, 토론, 교육과 언론활동 등으로 메이지 유신의 이론적 토대와 개화교육에 주력했습니다. 서구 사상과 문물을 일본에 도입하기 위해 앞장을 섰고 일본의 힘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1984년에 와서 일본의 최고위권 지폐인 1만엔권의 인물로 되어서 현재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후쿠자와의 이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